안녕하세요 여러분, 마고TV의 세라입니다. 정말 이 푸른 느낌 너무 좋죠. 저는 예전부터 유튜브를 촬영할 때 이렇게 좀 초록 색깔 이런 느낌의 공원에 와서 촬영을 참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야외에서 그 느낌도 좋고 또 이렇게 좀 푸른 느낌이 배경에 있으면 저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좋은 기분이 여러분들께도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어느덧 만으로 7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토박이가 미국에서 만 8년 동안 살면서 느낀 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말 미국이란 곳은 살기에 어떤 곳이고, 아직도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미숙하지만 저의 리얼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살기 좋으니까 저도 여기 아직 살고 있겠죠. 한국에 굉장히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결국 여기에 있는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 때문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한국이 훨씬 더 살기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의 조금 더 자유로운 교육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놀든 안 놀든 간에 일단 학원을 가는 그런 문화가 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면, 여기는 그냥 놀려면 얼마든지 놀 수 있는, 물론 정말 아이비리그를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곳이 바로 이 미국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조금 더 자유롭게 교육 공부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직 여기 머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미국이라는 곳, 제가 여기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기 미국 정착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어요. LA로 이제 연수나 주재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그분들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합니다.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국은 모든 게 다 정말 빠릿빠릿하고 편리하잖아요. 공항에 딱 가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게 바로 와이파이죠. 공항에 무료 와이파이 있잖아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면서 진짜 답답한 게, 어쩌면 지금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휴대폰 데이터가 정말 안 터진다는 거예요. 일반 도심 가운데에서도 데이터가 굉장히 안 터지는 곳들이 많고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전혀 이상하고 놀랍지 않아 하는 게 바로 이 미국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와이파이가 정말 빵빵 잘 터지고 데이터가 정말 잘 터지는 곳은 바로 집 안입니다. 내 집 안이 가장 그 모뎀을 통해서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사진 전송도 잘 되고 빠르죠. 하지만 만약에 2층 집이다, 또는 같은 집 안에서도 거라지에 있다, 이러면 또 안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정말 잘 안 터진다거나 갑자기 신호가 끊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굉장히 모든 게 다 빠르겠지, 잘 돼 있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이 민원 처리하다가 숨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손님들도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특히 미국에 처음 오면 가장 먼저 꼭 가야 되는 곳들 중에 하나, 바로 DMV죠. DMV가 바로 이 차량 등록국인데요. 여기에 가야지 운전면허 신청도 하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실기시험도 볼 수 있고 필기시험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빠릿빠릿하잖아요.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정말 1시간,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정말 빠른 서비스를 원한다면 진짜 문 여는 시간, 아니면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 요럴 때 가야지 사람들이 없어서 빠르게 서비스를 받지. 만약에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은데도, 아니면은 직원들이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일 처리를 안 해줍니다. 자기들 그 페이스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물론 저는 LA에 있습니다. 뉴욕 같은 곳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뉴욕은 워낙 또 되게 빠릿빠릿하잖아요.
LA는 뉴욕에 비하면 굉장히 슬로우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여기 LA에서의 민원 처리는 굉장히 느립니다. 정말 많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지 아니면 진짜 숨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슷한 개념이지만 식당에서도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에서처럼 저기요 하고 불러서 서버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식당에 특히나 좀 큰 식당, 이런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웨이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 웨이터나 또 그것도 눈 마주쳤다고 해서 손들어서 그분들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 웨이터가 오죠. 주문을 받은 그 웨이터가 저희 테이블의 담당 웨이터, 담당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만이 우리 테이블을 담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시야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뭐 백날 첫날 기다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분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D&B 같은 경우는요, 느리기만 한 게 아니라 융통성도 그냥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설 기관은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지만 DMV나 아니면 뭐 소셜 시큐리티 국이라던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좀 융통성이 정말 제로이고 매뉴얼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한국의 공무원분들은 또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하시다가 살짝 융통성 있게 가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진짜 융통성 제로, 그냥 이 매뉴얼대로 준비를 다 해가지 않으면 뭐 때에 따라서 준비를 해가는데도 갑작스러운 무슨 예외 상황을 들이대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DMV에 업무를 보러 가시는 분들께 항상 서류를 한두 개 더 챙겨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어떠한 예외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또 참 웃긴 게 이 융통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도 웃긴 게 사람마다 또 기준이 달라요. 아니 어떤 데가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숙지를 안 했고 어떤 사람은 숙지를 했고, 뭐 그에 따라서 뭐 거절이 되고 승인이 되고 뭐 서류 통과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위에 매니저 불러서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게 그닥 먹히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각 직원들을 또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외가 많고 융통성도 없는 그런 답답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선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한국 진짜 깨끗하죠? 쓰레기통 곳곳에 있고, 그 다음에 거리도 정말 깨끗하죠. 미국 진짜 더럽습니다. 사실 미국이라 얘기하기 좀 조금 어려운 게, 미국이 아시다시피 주가 굉장히 많고 각 주마다 좀 다른 나라의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다른 뭐 깨끗한 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 LA, 뉴욕 이런 곳들 정말 더럽습니다. 아시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뉴욕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 쥐가 막 그냥 눈에 보이게끔 막 돌아다니고, LA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다운타운 같은 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쥐 막 지나가는 거 뉴욕만큼은 아니지만 볼 수 있고요. 쓰레기도 정말 많습니다. 분명히 환경미화원이 있을 텐데 진짜 더럽거든요. 한국에 비교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정말 깜짝 놀라죠. 그리고 도로 있죠. 프리웨이, 우리 한국의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 곳곳에 얼마나 큰 쓰레기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지 정말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은 이제 저녁에 이제 프리웨이를 막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앞에 또 큰 차가 있어서 더더욱 안 보였거든요. 근데 앞에 차로 어떤 큰 물건이 갑자기 퍽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날아온 물건인지 아니면 원래 땅에 있었는데 누가 치고 가면서 이렇게 날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차도 놀래가지고 피하다가 그 앞에 큰 쓰레기를 팍 쳤고, 그게 저한테 고스란히 날아온 거죠. 그래서 제 앞에 범퍼 팍 박았는데 앞에 범퍼가 다 나갔어요. 그게 우리가 프리웨이에서는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물체가 그게 막 엄청 쇳덩어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팍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힘이 가해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범퍼를 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진짜 도로를 되게 더 자세히 보게 되는데, 더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A 프리웨이를 다니다 보면은 곳곳에 표지판이 있는데 쓰레기 버리면 벌금 얼마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벌금이 꽤 생각보다 높았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도로에 뭐 파톨 같은 거 생기면 난리 나잖아요. 바로 민원 넣어가지고 이거 고쳐달라, 이거 구멍 메워야 된다, 아니면은 진짜 위험하다 운전자들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정말 금세 또 고쳐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휴, 그런 건 민원은 생각도 못합니다. 민원 넣어서 뭐 접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접수가 된다 한들 이게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LA 같은 경우는요, 진짜 특히 비가 온다 이러면 땅이 더 깨끗해지면서 이제 뭐 이물질 같은 게 이렇게 씻겨 내려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더더욱 큰 구멍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그러니까 프리웨이뿐만이 아니라 일반 로컬 도로에서도 그냥 달리다가 보면은 울컥 울컥 할 때들이 있어요. 진짜 바퀴가 그냥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바퀴에 갑자기 구멍이 생기는 경우들도 허다하고요. 진짜 이 파틀 무시 못합니다. 정말 한국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진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쓰레기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가끔씩 우리가 프리웨이를 한참 달리다가 막히는 구간이 아닌데 갑자기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프리웨이가 주차장처럼 갑자기 딱 모든 차들이 다 멈춰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고가 났다라기보다, 그러니까 모든 차선이 다 서 있어요. 이건 앞에 차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경찰이 이미 도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이렇게 불 같은 거를 앞에 이렇게 세워두고 더 이상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게끔 한 번씩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한 번씩 그 큼직큼직한 알 수 없는 그런 쓰레기들을 치우느라고 차들을 막아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근데 그 쓰레기들이 진짜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그마한 쓰레기들이면 경찰들이 그렇게 차를 막아 세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가끔 보면 진짜 거의 뭐 다 찢어진 소파라던가 뭐 이런 가구들도 저는 한 번씩 봤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정체모를 엄청 큰 검은색 그 봉지, 거기에다 막 쓰레기들을 담아서 그냥 버려진 그런 경우들도 있고, 진짜 너무나 황당합니다. 누가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했는지 믿기지 않을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다행히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좀 깨어있는 개인 주인분들은 많이 바꾸셨는데, 도어락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우리 그냥 진짜 실물 키 있죠? 이 실물 키를 따고 들어가는 경우 잘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자동 도어락으로 바꿨잖아요. 키패드 있는 거. 근데 여기는 진짜 아직도 키를 사용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 해요. 이거 주인이 안 바꿔주면 내가 내 돈을 내고 바꿀 테니까 이거 바꿔줄 수 없냐 라고 많이 문의를 하지만, 주인분들은 자기 돈이 들지 않음에도 더 최신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나름 대표적인 이 락박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키를 여기 넣고 빼고, 이렇게 실물 키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이제 제가 저희 손님 집에 잠깐 뭘 놔두러 왔는데,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올드하죠. 이 키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 곳곳에 보면요, 뭐 락스미스라던가 이런 키만 전문으로 하는 큰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키를 맨날 들고 다니는 게 정말 불편할 텐데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그걸 또 그냥 금세 복사해서 쓰면 그만이잖아요. 아니,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왜 굳이 키를 계속 쓰는지
저 역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아직도 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정말 한국과는 또 다른 그런 미국 문화들이 진짜 많은데요. 한 손님들 보면은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많이 마음가짐이 바뀌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항상 빠릿빠릿하게 빨리 이런 생활 속에서 조금 느긋해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튼 간에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테크놀로지는 많이 바뀌었고, 그래요. 그 서버 부분만 봐도 우리 진동벨 같은 거 그냥 하나 놔두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진동벨이 없다니까요. 있는 곳, 뭔가가 조금 기술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곳은 한인마트나 한인 식당들입니다. 미국 식당들은 여전히 진동벨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신기하지만 그게 또 여기 미국 LA의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8년간 살면서 물론 1년만 살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8년이 살면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진짜 익숙해지면서도 익숙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늘 여전히 마음속으로 불편한 진실, 이 미국 LA 생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